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브랜드 창업 마스터라는 새로운 책을 쓰고 있는데 오늘도 여기 화실 옆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서러운 부분을 좀 써봤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 기초, 이 기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장사가 헤매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다, 꼬여 있다. 지금 다들 장사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뭔가가 클리어하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이게 지금 대전제잖아요. 온라인 창업, 이름을 뭐로 갖다 붙이든 간에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그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 자,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제가 약간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영화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굿뉴스는 뭐냐면은 누구라도 어떤 물건을 팔던 간에 그 어디다 팔던 간에 열심히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굿뉴스죠. 대신 많이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은 하셔도 돼요. 그러면 돈을 벌 겁니다. 근데 이제 배드 뉴스가 있는데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배드 뉴스가 뭐냐면은 돈을 벌기는 버는데 돈을 제대로 벌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컨디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돈을 제대로 버는 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제대로 벌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컨디션, 조건은 뭐냐? 이제 이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자, 지금 제가 돈을 제대로 벌기 위해서는 그랬는데 과연 이 뜻이 무엇이냐? 돈이 제대로 벌리지 않으면은 그 장사는 고달파지죠. 파이낸셜리도 고달파지고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도 고달파지고 그 인생도 고달파지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돈을 제대로 벌어야 된다. 자, 제대로 버는 게 뭐냐? 첫 번째, 제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대충 이 세 가지가 뭔지 감이 오실 건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어로 롱제비티라고 그러죠. 지속성, 널뛰기가 아니라 시간이 경과돼도 두 가지예요. 매출면이나 이익면,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만 일정하고 중간에 이익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롱제비티가 없는 거죠.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면 이익이야 말할 것도 없고, 매출이 떨어졌는데 영업 이익률이 올라갔다. 사실 이거 의미 없죠. 어쨌든 매출과 이익이 시간이 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더 좋은 거고, 어쨌든 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사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의 장사는 어때요? 이 지속성을 돈과 인력, 노력, 열정으로 안 떨어지게 억지로 유지시키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장사가 복리로 되지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할 때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죠. 단리는 원금에 그냥 그대로 내가 정한 이자만큼 붙는 거고,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었으면은 그 다음 이자는 원금 플러스 붙은 이자의 합에 또 이자율만큼 또 이자가 붙는 거죠. 이게 복리죠. 영어로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라고 그러나요? 제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장사, 성공적인 장사는 항상 이렇게 복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물건에 사이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팔리는 게 아니라 경쟁이 들어오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지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이클이 끝나죠. 이제 매출이 떨어지죠. 그럼 그 다음 물건을 내가 팔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이거는 단리 장사인 거고, 복리 장사는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매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을 팔 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 기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내가 팔던 물건의 이름을 기억한다면은 두 번째 팔 때는 기억을 하는 물건의 이름이 붙은 상품이기 때문에 기대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평이 좋다든지 첫 번째 물건들이, 그럼 두 번째 물건이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고지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복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매출 500만 원을 내가지고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때 들어간 노력보다 두 번째 물건을 런칭했을 때는 이 매출 500만 원과 영업이익 100만 원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첫 번째보다는 줄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더 줄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멋진 표현으로 하면 장사가 순풍을 맞아서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야죠.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는 돈과 노력을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노력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된다면은 복리로 붙으니까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장사의 원리예요. 노력을 더 하고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매출이 올라갔다. 이거는 성장을 억지로 만든 거고,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공하는 순풍을 달듯이 장사가 잘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다 이런 식으로 장사가 복리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복리적인 장사라고 부르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가요? 뭐 아름다운 얘기긴 한데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롱제비티가 있는 거고 지속성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장사가 복리로 된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도 연관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장사는 끝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졸업이 있어야 된다, 장사는. 뭐 엑싯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장사가 즐거워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사라는 거는 계속 자전거 바퀴를 밟듯이 자전거를 밟다가 멈추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돈이 벌리고 뭐 회사가 유명해지고 상품이 뭐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멈추면은 바로 꼬꾸라져요. 이건 장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서 얘기한 그 지속성과 복리로 이자가 붙는 그런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전거 바퀴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즉 노력과 돈이 투자가 돼야지만 장사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언제 버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사가 성장을 하면은 번 돈을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계속 바퀴를 밟는다는 거는 버는 거를 재투자하고 버는 거를 재투자하고,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는 떡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의 규모가 커지면은 자전거를 밟으면서 떨어지는 떡고물의 양이 많아져요. 그게 조그만 장사였을 때는 한 달에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그러다가 이게 매출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되면은 이제 떡고물이 한 달에 1,0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의 모양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목돈은 언제 버느냐? 목돈은 이제 장사하다가 목돈 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교과서적인 목돈은 장사를 매각했을 때예요.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혹은 내가 장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판권을 아니면 어떤 뭐 특허를 뭐든 간에 금전적으로 거래 가능한 뭐 계약서든지 아니면 특허권이든지 아니면 나의 상권이든지 어떤 이게 권위 붙어가는 권리, 상표권도 들어가겠죠. 상표권, 소비자 DB 자료. 그 다음에 그것도 있죠. 내 회사의 주식. 그것도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매각이 되던 일부가 매각이 되던 뭐 주식이 매각이 되는 거네. 뭔가가 돈을 받고 팔렸을 때 이때 돈을 만집니다. 그때 좀 큰 돈을 만지는 거죠. 지분 투자도 일종의 엑싯의 일부인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온라인 커머스들이 엑싯을 했냐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실제 엑싯이 됐고 안 했고는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장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엑싯이 가능한 모양의 장사를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엑싯은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주변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브랜드들이 다른 회사들이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느냐는 거죠. 내 사업이 그럴 가치가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모양의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은 실제 엑싯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엑싯이 가능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런 모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엑싯 그래버리면 너무 거창하니까 뭐 외부 투자를 받을 정도의 경쟁력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 돈을 제대로 번다는 거는 이 세 가지 모양을 갖춘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제가 얘기하는 돈을 제대로 버는 거고, 뭐 온라인 커머스든 뭐든 간에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내가 성공을 했다 혹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목적을 가질 때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장사가 지속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복리 형태의 장사인가, 그 다음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장사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세요. 이 세 가지를 못 갖추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한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지속성을 못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롤러코스터인 거죠. 어느 날은 뭐 몇천 찍었다가 어떤 달은 또 뭐 갑자기 몇백으로 고꾸라 떨어지고,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매출이 곤두박질 떨어지면은 그것도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리가 없는 장사, 매번 물건을 팔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고, 이것도 매번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앞에서 내가 산 물건이 두 번째 물건을 파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판 물건이 도움도 안 되고 재고만 남고, 재고 또 처리해야 되니까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돈도 잠기고, 그러니까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이 터질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마케팅도 못 하는 거고, 될지 안 될지를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또 간보면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악순환의 계속 연속인 거죠. 그 다음에 졸업이 불가능한 장사, 아무도 뭐 투자할 가치를 못 가지는 장사,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김밥 천국 같은 장사인 거죠. 뭐 돈이 벌리긴 벌리는데 뭐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또 이거마저 안 하면은 또 뭐 아쉬우니까 계속 하긴 하는데, 뭐 미래가 졸업이라는 게 앞에 보여야지 뭐 열심히 달릴 텐데, 이 장사를 내가 뭐 10년 20년 해봤자 뭐 이거 뭐 돈 한 푼 받고 나올 수도 없는 장사니까 계속 그냥 개미지옥처럼 거기에 빠져서 자전거만 계속 돌리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 끝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우리 대부분이 제대로 된 선생님이나 선배의 어떤 가르침 없이 그냥 뭐 온라인으로 물건 팔아서 돈 벌어 봐야겠다라고 여기에 뛰어드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뭐 개미지옥, 롤러코스터,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고, 뭐 맨땅에 헤딩, 다람쥐 쳇바퀴, 뭐 이런 종류의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그 제대로 된 장사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해요. 돈이라는 거는 그냥 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벌어야 되는 거구나. 제대로 벌려면은 그거의 어떤 목표는 지속성이 있는가, 복리로 붙는 장사인가, 그 다음에 엑싯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장사를 하는 건가. 제가 이제 낚싯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번 돈이 아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맨땅에 헤딩이든 뭐 다람쥐 쳇바퀴든 간에 그런 종류의 장사를 사이드로 하면서 유망주를 키우는 거죠. 한쪽으로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동시에 키워야죠. 무슨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 모델을 할 때, 내가 물건을 팔 때 하나만 정해가지고 거기에 내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걸로 승부를 봐야 한다,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장사도 한편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장사가 아닌 일반적인 장사도 옆으로 돌리고, 근데 이제 이것만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장사만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해가지고 여기에 매진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뻔한 장사 같은 뭐 김밥 천국 같은 걸 하면서 여기서 번 돈으로 이 제대로 된 장사를 하기 위한 어떤 시드머니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낚싯대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낚싯대 해라는 얘기가 사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결론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브랜드죠, 브랜드.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야지만 장사에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라는 게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뭐 이게 브랜드라는 무슨 말을 누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치인이 된다, 종교인이 된다, 뭐 학자가 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학자, 제대로 된 정치가,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속성, 복리, 엑싯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공통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브랜드가 돼야지 제대로 전문가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지속성이 없고 그 일이 복리가 아니고 엑싯이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즐겁고 재밌게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고통스러울 밖에 없죠. 고난스럽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브랜드는 단순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내가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에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물건이 많이 팔린다?
그게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류의 장사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브랜드는 브랜드만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브랜드 창업 마스터 책을 쓰는 것도 그 조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브랜드가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 책이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활자로 옮기는 작업만 제가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물건이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고 거기에 무슨 저기 로고 같은 게 있다. 그럴듯하다. 상세 페이지가 좀 이쁘다. 그럼 이게 브랜드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장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BTR, 브랜드, 메이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브랜드가 아닌 BTR이나 메이커를 하면서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장사의 실체는 BTR이랑 메이커인데 왜 나는 브랜드가 안 될까 하면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비용만큼 결과가 안 나온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 브랜드 하니까 나도 브랜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로고 없이 팔던 거에다가 로고 붙여서 파는데 왜 난 브랜드가 안 되지? 상세 페이지 더 이쁘게 만들어 볼까? 로고를 더 이쁘게 만들어 볼까? 뭐 인스타 마케팅을 해볼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사는 이더 보따리, BTR이든지 아니면 메이커든지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랜드는 브랜드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달라요. 보따리하고 메이커하고. 보따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남이 팔고 있는 물건을 더 싸게 판다. 그러니까 남이 팔고 있는 물건을 내가 따라 파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그냥 따라 팔아서는 잘 안 팔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가격을 다운해서 판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이 더 상위 노출을 시킨다. 그리고 더 이쁘게 꾸민다. 더 설득을 한다. 뭐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뭐 썸네일을 잘 만들고 마케팅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트래픽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뷰징 작업도 해가지고 상위에 노출을 시킨다. 이게 BTR, 보따리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특징이고. 그 다음에 메이커는 뭐냐.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랑 비슷해요. 뭐 로고도 이쁘고 뭐 상품도 조금 뭐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뭐 따라 파는 경우도 있고 따라 팔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좀 뭐 좀 새롭고 이쁘고 뭔가 좀 브랜드스러워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메이커는. 그게 뭐냐면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억할 가치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기대가 돼요. 그 다음 행보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브랜드인가 메이커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고 이건 내가 기억할 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겠죠. 용도가 없으면 기억할 가치가 없겠죠. 특이하고 뭐 소위 얘기하는 뭐 골 때리고 신기하고 뭐 그러면 머릿속에 박히겠죠. 우리의 안목을 끌겠죠. 근데 그게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으려면은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 기억할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꼭 잡고 기억을 더 잘하든지 아니면 어디다 적든지 사진을 찍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겠죠. 이건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 왜냐? 기억할 용도가 있으니까. 그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상품이 내가 마음에 들었어. 기억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의 가치가 그럼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그 넥스트가 기대가 돼야 돼. 기대. 그 다음 상품으로 이 첫 번째 긍정적인 기억이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가? 이 기대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넥스트가 다음 행보가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욕심을 한번 더 부린다면은 더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사람들을 할 거예요. 너 없이 못 살겠다. 네가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가 없으면 너무 내가 아쉽겠다. 이런 감정까지 들면은 더 좋은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네가 있어 고맙다. 네가 없으면 너무 아쉽겠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 이게 브랜드라는 거죠. 메이커는 이게 없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뭐 상품이든지 가격이든지 뭐 상세 페이지든 뭐 다 그럴듯하고 뭐 멋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를 못 갖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대충 개념은 다 잡았어요.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속성, 복리, 그다음에 엑싯. 이거를 갖춘 모양으로 돈을 벌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돈 버는 거고, 이거를 못 갖춘 상태에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번다는 게 롤러코스터든지 매번 할 때마다 처음부터 노력을 하는 그 힘든 고생스러운 거죠, 장사가. 그 다음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어디론가 자전거 바퀴는 달리는데 뭐 결과도 잘 모르겠고, 이런 안개 속의 장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브랜드가 돼야지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제대로 된 장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또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브랜드가 되는가? 뭘 팔아야 되는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이게 그냥 보따리라든지 메이커 물건을 팔 때랑은 완전 달라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긴 강의가 되겠죠. 뭐 사례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근데 우린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게 브랜드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제가 설명 방금 드렸죠. 사람들이 보고, 이건 내가 기억할 가치가 있네. 그 다음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네가 없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이런 감정적인 어태치먼트. 그래서 이 반응을 보면은, 내가 브랜드인가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트로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되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또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그냥 내용만 안다고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브랜드가 됐는데 이게 잘 운영을 못하면 한 번에 또 맛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브랜드가 됐는데 바로 골로 가는 경우.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지 우리가 한 번 된 브랜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가? 뭐 이야기까지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 서론을 여기 책방에서 쓰다가 이 내용이 잘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고,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또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되느냐, 도대체 물건을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되냐, 더 중요한 거, 그런 물건을 또 어떻게 사야 되느냐, 어디서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할 노력이 많은데, 엄한데 우리가 노력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주를 줄 수 있다든지, 뭐 직원이 해결해 줄 수 있다든지, 사실 그런 일을 내가 배운다는 거는 그냥 돈 세이브 하는 거 밖에는 효과가 없잖아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돈 좀 아낀다 밖에 없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지금 이 이야기,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런 물건을 결정하고 소싱해서 파는 거는 사실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잘 사고 잘 팔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남이 못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있는 분야를 돈을 얼마 세이브하려고 공부해가지고 뭐 배우고 뭐 스킬 늘고 이런 거는 사실 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대신 방향을 잘 잡고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